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력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논의했고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러 간 무기 제공에 대해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군사위성 핵추진 잠수함 담당 군 최고서열 1위를 대동하고 군사시설을 돌려보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군사 협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하고 있는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뉴욕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 간의 협의체 대화에서 북러 정상회담 대응 조치와 관련해 미한일 3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소치에서 만남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과의 공조를 밝힌 데 대해 이것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말로만 할 것인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유엔 안보리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벨라루스 간의 협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삼국 협력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말하기를 느끼기 전에 행동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관련하여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집행하고 지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방금 한 일을 보면 러시아가 그 결의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과 여기 워싱턴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가 협력하여 이러한 결의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나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똑같은 상자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결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기타 조치에 대응하여 뉴욕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회담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보좌관급 메커니즘 협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셋은 이에 대한 메모를 비교하고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조정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 선택하는 모든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삼국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에 대해 추가 제재의 논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와 같은 상자에 넣어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북한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미국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서 네, 워싱턴도 바쁘겠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바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19일부터 유엔 안보리가 총회가 시작되거든요. 78차 제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이제 옥신각신이 많이 시작될 겁니다. 딱 이제 김정은이 5박 6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을 지금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정은 행보를 보면은 러시아에서 줄곧 군사 시설을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논의가 지금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어저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제크 설리반하고 이제 우리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제크 설리반이 북한의 도발과 모든 것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 제재라든지 이번 유역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질문을 한 거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까지 했지만은 비토권을 해서 북한을 보호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를 그 비토를 행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한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김정은이가 왜 러시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러시아와의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중국이 하는 러시아. 그러면 중국은 지금 이때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중국의 속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좀 끝내자 하는 게 중국의 속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경제 성장률도 툭 떨어지고 지금 중국 내에 중국 인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셉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뭐 자본주의야 됐지만은 거기에 청년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라든지 한 3, 4억 되는 민공 그 이게 지방 시골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하려 하지 못하면 중국은 굉장히 큰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또 미국의 이제 반도체 보호법이라든지 대중국에 대한 압박, 경제 제재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으로 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빨리 끝을 내야 된다라는 음,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중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보겠다고 시진핑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 서로 필요한 입장에서 지금 김정은이 5박 6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핵 잠수함 문제라든지 위성 발사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사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러시아의 최고급 군사 기술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연대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핵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첨단 기술이. 네. 그래서 서로 원하는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났고 러시아는 지금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 포탄이 지금 거의 그 바닥을 난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222mm 포탄이라든지 550mm 포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중국은 답답한 거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 자기들도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중국에 의존을 해서 중국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번에 중국을 봤더니 북한이 스스로 느낀 거죠. 아,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만은 찔끔찔끔 도와주면서 우리를 중국이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속셈을 가진데 그렇죠. 김정은은 중국한테 러시아도 있다.
음흠. 우리가 너것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를 통해서도 연료 공급이라든지 혹은 식량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이제 노동자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런 역할을 북한을 보호하고 한편으로 이용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고요. 그쵸. 또 유엔 안보리에 유엔청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가신다는 얘기가 이미 있는데 왔어요. 문제 문제는 가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떠들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실로 한미동맹, 한미일 연대 우방과의 이런 그 안보 협력을 했지만은 북한도 러시아하고 이런 무기 거래 음. 혹은 첨단 기술 제공 식량 또 노동자를 파견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직격탄을 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또 네. 유엔에 대한 제재가 한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중국도 식량을 마음대로 주고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원료도 공급하고 러시아도 막 공급하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고립을 벗어나는 김정은으로 봐서는 절대 기회를 이번에 가져간 거다. 여러 가지 그런 속셈을 해놓은 거고. 트럼프하고 뭘 하려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신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우방 국가하고 안보 시스템을 갖추듯이 자기들도 러시아, 중국과 삼국 안보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 안보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면밀히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푸틴이 모든 군사적 협력을 다 하겠다 했으니까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지금 군사 연합 훈련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펜타곤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연합 군사 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왜 중국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를 택했는가 보니까는요. 중국은요, 뭐 음식도 주고 다 주겠지만은요. 일단은 미국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물밑대화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싸움을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아주 지금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중국은 자기네들한테 첨단 무기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자기네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볼 때 중국이 과연 러시아와 합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북한의 도발에 지금 비토권을 행사했죠.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북한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협력해서 계속 할 것인지 중국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예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말을 해요.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상자에 넣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좀 틀리다 이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말을 들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오늘 여기 그 날짜로 이름이 몰타에서 16, 17일 제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 유엔 총회를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그 보이콧하고 음, 여기를 갔어요. 자, 음, 여기를 가고 또 어디를 갈 것이냐? 월요일 날은요,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장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있습니다. 이런 걸 음, 볼 때 중국은요, 러시아를 절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음, 러시아 중러가 외교부장 회의를 월요일 날 갔고 또 북러가 평양에서 다음 달에 외교부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북중러의 삼각기도는 우리 불을 보시 뻔하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해 상당히 헷갈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엄중히 이거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에이, 중국은 안 그래. 중국은 좀 나아. No way, 호세. 중국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고 저는, 지금을 봐서는 어차피 이제 러시아를 김정은이 방문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겁니다. 식량도 받고, 또 첨단 기술도 받고, 또 이제 실질적인 군사 동맹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중국도 방문할 거예요. 중국 방문하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행태들을 취할 텐데, 러시아하고의 군사 동맹의 군사 기술을 유입한다 그러면 중국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한쪽은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한쪽은 북한의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류를 할 거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냉전 시대에 자기들의 역할, 북한의 역할을 내세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통일 문제, 통일 지상주의, 자기들에 대한 적화 통일, 김일성이 얘기했던 통일 전략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지켜왔는데 김정은이 작년부터 김여정이가 대한민국한 호칭을 썼지만 이번에 김정은이도 대한민국한 호칭을 썼어. 이건 뭘로 했냐? 대한민국하고 이제 통일 문제 언론 안 하겠다.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이러한 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방문하고 중국 방문하면서 북한이 좀 더 고립이 아닌 좀 더 자기 독자적인 외교 노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것은 군사 혹은 경제 양 두 마리의 토끼를 러시아는 군사, 중국은 경제 이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면서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중국 통미봉한 미국과 직접 거래하는 그런 한국을 고립시켜 미국과 직접 거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들 대단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포탄을 수백만 발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이제 쓰지 못할 쓸 수 없는 포탄을 러시아에 주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또 중국에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잡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음.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그러한 경제 협력 구도를 가져가면은 오히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서 새로운 외교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엔 또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또 정상회담을 저기 베이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확실한데, 자, 오늘 아주 이색적인 칼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인데요. 방금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미봉남으로 갈 확률이 높다. 잘 보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북한을 등한시하고 냉담한 태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졌다라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꼭 우리 좌파들이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시다시피 미 국방성이나 저기 국무성 제가 질문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외교를 오픈해가 있고 토킹할 자세가 돼 있고 대화를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되고 있는데 안 나온 거는 북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칼럼에는 바이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북러가 밀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넘버원 그게 워싱턴 포스트지고요. 뉴욕타임즈는 또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북러가 가까워지면은 식량 등 원조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오히려 즐기고 있을 것이다. 왜냐?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줄 것을 그것도 또 하나의 중국이 그 입지도가 그러나 중국의 입지도는 약해졌다. 왜냐?
그 북한의 의존도가 중국에 있어야만이 중국이 말을 듣는데 이제 의존도를 틀어냈잖아요. 러시아로 했기 때문에 입지도는 약해졌지만 조금은 홀가분해졌다. 식량 등 모든 것을 좀 부담감을 덜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제가 상반된 칼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제 네,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의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의 그렇죠. 트럼프 지지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의 정책이 옳았다. 그렇죠. 소위 북한을 왼손에 쥐고 한국은 오른손을 쥐지만 왼손에 북한을 쥐고 가겠다. 이런 게 음, 트럼프 정책이고 바이든은 이게 신냉전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음, 바이든으로 봐서는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나토 전체가 소련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맞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나토에 재가입을 하는 이유도 미국 이제 러시아와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외교술이 대단히 이번에 평가를 받는 게 러시아 방문하면서 중국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또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은 음, 이제 북한이 중국 일변도 외교에서 덩거리 북한으로 봐서는 북러 덩거리 외교를 하고 자기들이 실속을 차리겠다 이런 얘기고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안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안보 라인 구축은 확실하게 해놨다. 근데 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다음 총선까지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 신냉전 시대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변 국가, 특히 주변 강대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대단한 외교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하고의 뭐 오염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는 지키되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냥 국민들이 불만은 "왜 일본한테 계속 내주기만 내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실리 경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일본에 할 말은 해라.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두고, 이제 벨라루스하고 푸틴이 벨라루스 루카상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공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삼국 공조가 지금 시작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지금 벨라루스 문제는 소위 중국의 북한이면은 러시아의 벨라루스 이런 관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을 좀 다양화시키는 거잖아요. 고립돼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런 관계를 하지만은 이제 벨라루스라든지 친러 국가들하고의 이런 관계 정립도 러시아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고립화를 벗어나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쓰고 있다. 그것이 어쩌면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다. 이번 그 러시아 방문 또 다음에 있을 중국 방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볼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다 이래 봅니다. 근데 미 국무성은 지난번에 제가 좀 지난주에 질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냐니까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이미 저쪽에 가서 군사 협력하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미국이 러브콜을 한다고 해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다. 이랬거든요, 대화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북한의 속내도 지금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이 러시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이 뭐 미국에서 뭘 받으려고 오겠습니까? 더블 플레이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할 거고요. 또한 북한이 지금 노동자 관계를 러시아에 지금 파견하지 않는데 제일 미국이 우려하는 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북한이 노동자를 가장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치지 않을까 하는가. 그게 상당히 그게 지금 우려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지금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의 러시아 대사관에 상당한 인원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엄청난 인원이 추가로 러시아 대사관에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또 이렇게 될 거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 군대가 주 평양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뭐 그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래 되면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예를 들어 주한미군과 주둔하는 그러한 상황은 옛날에는 어렵다 이래 보고요. 주둔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뭐 그것까지 미국이 그냥 눈 감아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해 가면서 북한의 노림수는 이제는 그 유엔 제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라고요. 벗어나면서 이제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겠다.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겠다. 그리고 외교도 친러 국가들 혹은 친중 국가들하고 외교를 강화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북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전쟁으로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은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서 하자.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요. 좀 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방문 또 향후에 있을 중국 방문이 북한의 대대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 변화의 신호탄이 지금 그 벨라루스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유럽 중에서도 좀 친러시아 쪽 관련되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혹은 아프리카, 뭐 중동 또 이런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노동력 파견 건설 현장 이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한 단계 올리겠다는 그 김정은의 속셈이 저는 있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북 간의 대화 문제는 당장은 어렵지만은 좀 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걸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도 터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원래 위기가 기회라듯이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신냉전 시대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벗겨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한민국이라 한 호칭에 대해서도요, 국제적인 호칭이요, ROK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 여기도요, DPRK를 많이 씁니다. DPRK. 우리는 ROK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로 볼 때는 상당히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한국 정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재명이가 단식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해도 살아있다는 게 상당히 참 기특하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이게 우리 수요일 날 방송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병원에 이송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왜 이송이 됐고 어,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체포동의안. 지금 검찰이 지금 이 병원에 가서 단식하고 병원에 가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올려서 검찰에 뭐가 유리하고 윤석열 정권에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아주 구속영장 청구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거를 저기 이재명이가 그것을 바라고 단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꿈대로 됐네요. 이재명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어요. 글쎄, 그거 지금까지 또 사법 상당히, 리스크에 대한 뭐 체포 동의안 문제도 이제 부결 가는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또 당내의 원로 그룹이나 당내의 그룹들의 어떤 반 이재명 기류도 막아버렸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더 씌워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번 이 단식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딱 이래 봅니다. 누가 기획을 했는지 상당한 기발한 기획을 잘 했네요. 그게 한국의 입법을 정책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했다면 한국 국회는 상당히 진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국회입니다. 그리고 재지인자들이 함부로 검찰이나 법을 무시했다가는요, 일반 국민도 그러면은 검찰이 부르면은 그냥 단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따라할까봐 상당히 겁나는 부분입니다. 예, 박근혜 오늘은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이 탄핵 문제라든지 이 형사재판 문제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좀 더 저는 뭐 이재명 문재인 구속이 정의다 이런 현수막을 전국에 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문재인 김기현 대표가 만났더라고요. 또 왜 갑자기 전 박근혜 대통령 만났는데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지 기반이 흔들리는 입장에서 뭐 박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끌어안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기로 합시다. 자, 예, 건강하시고요. 또 가을에 쌀쌀한 날씨에 참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다시 예, 걸리지 마시고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